지금 어쨌든 이제 15일 첫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재판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기일 변경 신청을 해서 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는 그 즉시 그날로? 이 고등재판부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날로 고등재판부 예.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재판부 재배당해서 다시 판결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 재판부가 재배당될 때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아까 제가 따졌지만 예. 지금 필요한 시간이 이틀에서 한 나흘 정도를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예. 재판부 재배당 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될 거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요청을 하고 다시 또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대선에 개입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거기도 탄핵을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재배당을 해서 또 다시 판결하겠다고 한다면 그 재판부도 또 탄핵을 또 해야 탄핵을 해야죠. 또 탄핵을 왜냐하면 해야 그거는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대선을 앞두고 네. 국민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될 이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를 판사 몇 명이 자기들 머리로 날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이미 낙선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불명확한 발언 두 마디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날리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명백한 낙선 목적의 정치 행위고 선거 개입이에요. 네. 그거는 저는 100%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고등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네. 막는 게 저는 최선의 방책이다. 음.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2심에서 판결이 나왔다. 네. 그 지금 많은 시민들은 지금 단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을 탄핵하자 이제 이런 지금 주장도 많이 하시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결심을 한 것은 예. 지금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찬동했던 9명의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을 먼저 서두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순서는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분들은 또 나름 판단이 있겠죠. 예.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최선의 방책은 일단은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막는 맞는 게 게 저는 최우선 조치다. 최우선 조치다. 예. 그 다음 그리고 단계로 네, 그 다음 단계로 만약에 고등에서 어쨌거나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겠죠. 네. 상식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올 텐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7일에 그 재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 기간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나머지 9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 7일의 기간은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상고 기간 안에 그때 하면 된다라는 예. 것이고요. 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새로운 저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온 것이 그 진해원 변호사가 주장한 건데 서울 고법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도 이제 그거를 읽어봤는데 네. 정말 그것은 이제 최악의 경우죠. 그러니까 통상은 서울 고법에서 무죄 나오는 게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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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능성도 그 개연성도 예, 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이제 대법원 판결이 기속이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면 피고인 측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쨌거나 7일의 7일, 시간은 예. 보장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재상고할 수가 없어요.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가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게 네. 아니고 무죄를 선고하면 그날 바로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재상고를 안 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검찰은 바로 그날 재상고를 하는 하면 거죠. 이재명 측에게 주어져 있던 7일도 날아가는 거죠. 아, 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본 것처럼 네. 뭐 15일이든 22일이든 네. 그 어간에 예, 예. 26일이든 하여튼 무죄가 선고가 됐다. 예. 그러면 그날 예. 26일 날 예를 들어서 검찰이 재상고를 한다. 이러면 그 사건이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거죠. 그러면 예. 대법원이
그 다음 날 27일이든 28일이든 예. 그 판결을 깰 수가 있어요. 기각. 무죄인데 예. 검사가 재상고를 했으니까 그거를 예. 파기하면서 예. 통상은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 환송을 해야 되는데 예. 파기 환송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다시 절차가 돌아가는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분들 얘기는 파기 환송이 아니고 이번에는 예. 파기 자판을 한다. 그러니까 이 파기 자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보면 보통 율사들이 하는 얘기가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2심에서 무죄가 된 것을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파기 자판한 경우가 없다. 없다. 예. 이제 그 논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형을 산정해서 자기들이 선고할 수는 없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는데 예. 전례라는 거는 만들면 전례가 되는 거예요. 눈이 내려가지고 아무도 찍지 않은 눈밭에 내가 첫 발을 내디디면 그게 전례가 발자국이 되고 되는 거죠. 선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 선례는 없지만 전합 판결을 내릴 때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속도를 낸 이유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한다. 네. 이건 중대한 공익적 이익에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빨리 대선 전에 유무죄 여부를 가려줄 우리가 의무가 있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자기들이 맞습니다. 변명을 댔거든요. 예. 똑같은 변명을 댈 수가 있어요. 대선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이거를 2심에서 무죄를 내서 파기환송시키면 절차가 다시 돌아가는데 예. 그럼 결국 대선을 넘기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유까지 다 붙여가지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다시 무죄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결판을 낸다. 내겠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결판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선례를 만들어서 나가면 예. 그게 판례법이 되고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이 그렇게 했는데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누가 문제를 삼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게 최최악의 경우인데 정말 최최악의 경우인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나머지 9명의 대법관을 탄핵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에 하나 정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즉시 탄핵으로 들어가면서 예.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 예. 이게 막연히 예.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 자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 이건 정말 저는 좀 너무 아니하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예. 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영화보다 더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수님 말씀대로 대법관 10명 그리고 이제 그 고등법원 재판관 3명 이분들이 국민들의 참정권, 투표할 권리를 완벽하게 허물어뜨릴 수 있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이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6만 8천 쪽에 달하는 그 기록을 다 봤냐, 그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정보 공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거 공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자기들 말로는 프린트해서 본 것은 아니고 전자 파일 형태로 봤다는 거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뭐 자기들이 잘 쓰는 용어 중에 경험칙이라는 게 있는데 예. 경험칙에 비추어 가지고 아무리 전자 파일이라도 며칠 상간에 네. 자기들이 뭐 2번 심리를 했고 네. 그 며칠 있다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며칠 상간에 6만 8천 페이지나 되는 그 나이든 그 대법관들이 그걸 다 보고 쟁점을 추려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에 이르고 이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건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네. 그건 따로 증명이 필요 없는 사안이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 졸속 재판이고 예.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재판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점도 나중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나머지 대법관들 9명 네. 탄핵을 할 때 저는 중요한 그 논거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거 하나. 그 이제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예. 이건 낙선 목적으로 이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그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할 때 그 뭐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도 많이 어겼고 네. 또 결정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 절차를 진행을 했다. 네.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소송 기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이것도 다 탄핵 사유가 될 탄핵 것이다.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서울고법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주요한 탄핵 사유가 될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예. 재판기일을 잡은 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 같으면 네. 이런 경우는 대선 이후로 공판기를 잡아서 네.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는 그 경우에도 국회에서 상임위 일정 때문에 내가 오늘 재판 출석 불가하니 미뤄달라 하면 다 미뤄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그런 게 통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건이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거가 치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고 네. 이 사람이 실제로 당선이 돼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 이런 위법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뭐 6개월이든 633 원칙에 따라서 빨리 공직 수행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법원이 해줘야 된다.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네.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이재명 후보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의 그렇습니다. 발언이거든요. 예. 이번 대선에서의 발언이 아니고 예. 지난 대선에서의 발언이고 그때 이미 어떻게 보면 그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도 이미 내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낙선이 됐기 그렇습니다. 예. 당선된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선된 후보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서둘러 가지고 지금 네. 이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판결을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심판을 받은 받은 후보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대법이 이렇게 급하게 스텝을 밟을 이유가 없다. 없죠. 그리고 고등법원이 만약에 그 스텝에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얘기는 네. 그건 역시 그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예. 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고 네.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언급은 안 됐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이 박탈되면 예. 민주당은 400 몇십억이 넘는 선거 비용도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490억. 예. 네. 당도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 지금 다 야당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야당인 민주당에게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네.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저는 어떤 노림수 이런 게 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내란숙의 윤석열이 주장에 맞지 않던 뭐 소위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서 네. 전부 절멸적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수순을 법원이 밟아주고 있는 거 네. 아니냐. 그래서 저는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기일 변경 신청을 해서 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즉시 고등재판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15일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부 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싹 다 탄핵. 네. 그리고 그 재판부 변경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그 재판부도 싹 다 탄핵. 거침없이 기일 변경 신청을 또 해서 또 안 해서 받아주면 주면 그건 의도가 뻔한 뻔한 거거든요. 거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어쩌어째 해가지고 고등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오면 나면 그 7일에 7일에 재상고 기간이 재상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때 저는 조희대와 조희대와 나머지 9명의 대법관은 탄핵을 들어가야 된다. 네.